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올해 병오년 벌써 벚꽃이 지고 6월 중순을 지나 8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신가요? 분명 밖은 따뜻한 계절인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녹지 않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 홀로 한숨 짓는 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지난 세월 동안의 고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63년생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올해 유독 하늘의 별이 제자리를 찾듯 거대한 운의 전환점을 맞이할 특정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비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맺혀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나 답답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둔 이벤트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악의 깊은 세계를 오랫동안 걷다 보면 우주의 질서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치열하게 연구해온 도깨비 역학의 비전에 따르면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숫자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와 우리 인간의 굴곡진 경험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 즉 생월이라는 숫자는 명리학에서 직업과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카르마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궁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들여다볼 때 태어난 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진짜 운명을 결코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2022년 병오년은 하늘과 땅이 모두 강렬한 붉은 불기운으로 타오르는 맹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63년생 토끼띠 인연님들은 본질적으로 시원하고 지혜로운 빗물과 같은 개수의 기운을 타고나셨지요. 보통 점집에 가시면 물이 이렇게 거대한 불을 만났으니 메말라 버릴 것이라며 겁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은 뜨겁게 끓어올라 강력한 수증기가 되고 그 팽창하는 압력은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수화기제라고 부르며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혀 최고의 완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즉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남몰래 쏟았던 눈물과 희생이 마침내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환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반전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벼락같이 맞이할 분들은 과연 몇 월생일까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여러분이 우주의 문을 열고 세상에 온 시간인 태어난 달을 댓글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나의 탄생 숫자를 직접 손으로 적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되어 운의 통로가 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적으셨다면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올해 병오년의 기운과 맞물려 가장 극적인 운명의 반전을 맞이할 분들은 바로 가을에 태어나신 7월, 8월, 9월생 인연님들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에 선을 하고 단단한 새 기운을 품고 있어서 그동안 속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 아주 익숙하셨을 겁니다. 남에게 다 퍼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사서 남몰래 가슴 친 날들이 참 많으셨을 테대요. 하지만 우주의 섭리에는 인과응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심어두었던 그 눈물겨운 선업의 씨앗들이 뜨거운 병원연의 불기운을 받아 단숨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꼬여있던 일들이 눈 녹듯 풀리고 포기했던 금전이 돌아오거나 문서운이 새롭게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8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베풀기만 해서 이제는 사람을 믿는 것조차 두렵고 지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착한 심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가오는 운명이 확실히 증명해 줄 테니 굳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봄에 태어나신 1월, 2월, 3월생 분들과 겨울에 태어나신 10월, 11월, 12월생 분들은 조금 다르게 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분들은 폭발적인 벼락부자의 느낌보다는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불안했던 주변의 환경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해지는 평안한 흐름을 맞이합니다. 여름에 태어나신 4월, 5월, 6월생 분들은 이미 강한 불의 기운을 안고 태어나셨기에 올해의 불기운과 합쳐져 마치 날개를 단 듯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전환 및 건강, 마음 관리, 파트 63년생, 64 토끼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좀 무겁거든요. 63년생 토끼띠 분들이 올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다들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이 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껏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요,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63년생 분들한테 올해 숨겨져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생년시 적어주세요. 제가 간단한 사주풀이와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3년생 분들, 요즘 몸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프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기엔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도 괜히 눈이 무겁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혹시 이런 거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야 안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라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운세 영상 하면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근데 63년생 분들한테 올해 진짜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몸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올해가 병원년이잖아요. 여러분의 연지와 올해 세운의 지지가 오예요. 이 묘와 오가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파살이라는 게 생겨요. 파살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금이 가는 거예요. 컵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깨지지는 않아요. 물도 담을 수 있고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간대서부터 쫙 하고 갈라지죠. 올해 여러분한테 이 파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균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이에요. 여기서 원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행에서 묘는 목이고 오는 화예요. 목이 화를 만나면 목생화라고 해서 나무가 불에 힘을 보태주는 구조가 돼요. 문제는 그 목이 일방적으로 기운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재만남잖아요. 이게 올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신 거예요.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기운의 구조가 오래 그렇게 짜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올해는 병오년이라서 수기운이 태과하네요. 운기론이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해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면서 사람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병오년은 수기운이 지나치게 넘치는 해예요. 여러분 천간이 개수라 원래부터 물기운을 타고났잖아요. 거기에 올해 하늘에서 물이 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하잖아요. 몸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신장이랑 방광 쪽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허리가 시큰거린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아랫배가 차갑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하체 냉증이나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쪽으로 불편함이 올 수 있고요. 근데 제가 30년 넘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요. 63년생 분들 건강 문제의 뿌리가 대부분 마음에 있더라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 보면 결국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 해결 안 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까 파살이 금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금이 몸에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가고 있어요. 요즘 괜히 짜증이 나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신경질이 나거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서러워지거나 이런 거 느끼시는 분 계시죠? 그게 파살의 감정적 작용이에요. 묘와 오가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데 이걸 모르면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가 하고 넘기거든요. 아니에요.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대처법이 달라져요. 아, 나한테 지금 이런 기운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예민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돼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올해 건강관리의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수기운이 넘치는 해라. 차가운 것은 피하셔야 해요. 찬 음료, 찬 음식, 에어컨 빵빵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다 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에 생강 한 조각 넣어서 우려 드시면 더 좋아요. 생강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넘치는 수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째, 하루 30분 걸으세요. 격한 운동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하체에 고여있던 찬 기운이 올라오면서 순환이 돼요. 묘목이 위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 기운이잖아요. 걷는 동작이 바로 그 기운을 깨우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해가 떠 있을 때 걸으시면 최고예요. 아침 햇살이 병화의 따뜻한 기운인데 이게 여러분의 과한 수기운을 적절하게 데워줘요. 셋째, 감정을 밖으로 꺼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63년생 분들 속마음 잘 안 드러내시잖아요. 개수의 깊은 물처럼 속에서 혼자 끙끙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안에 가둬두면 파살이 더 깊어져요. 금이 간 그릇에 무거운 걸 더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요즘 좀 힘들더라.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혹시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싶으시면 지금 이 영상 댓글에 한 줄만 남겨보세요.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눌려있던 게 풀려요. 제가 다 읽거든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줄 한 줄이 저한테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화살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이 부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파살의 진짜 의미는 깨뜨림이에요. 뭘 깨뜨리느냐? 내가 더 이상 안고 갈 필요 없는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나한테 맞지 않는 관계에 붙들고 있었지만 싫은데 발목을 잡던 것들, 올해 파살이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프긴 아파요. 금이 가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그 금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 킨측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깨진 그릇을 금가루로 이어붙이는 건데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올해가 바로 여러분한테 그런 해예요. 파살의 아픔을 견디고 나면 하반기부터 이전보다 더 단단한 대지 위에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거, 몸이 안 좋은 거, 마음이 무거운 거,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기운이 재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고 겪느냐, 모르고 겪느냐가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니까 다르게 겪으실 수 있어요. 재물과 인연, 그리고 실천 지침 파트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돈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의 진짜 반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요즘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손에 안 잡히는 느낌 받으신 적 없어요? 분명 수입은 있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빠져나가고 월말 되면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올해 63년생한테 흐르는 재물의 구조가 정확히 그래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재년의 나봄이 금박금이에요. 이건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을게요. 금박금은 오행으로 금이에요. 올해 병오년의 나봄은 천하수 오행으로 수예요. 금이 수를 만나면 금생수, 금이 물을 낳아주는 관계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낳아준다는 건 내가 주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에요. 이게 재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올해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 수중에 오래 머물지 않는 구조예요. 벌면 나가고 들어오면 빠지고 마치 손에 물을 쥔 것처럼 아무리 꽉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돈 관리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새는 구멍을 먼저 막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3년생 남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자영업이 작년부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올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하지 않겠냐. 큰 투자를 해서 판을 뒤집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판을 뒤집는 해가 아닙니다. 판을 지키는 해입니다. 지금 급하게 움직이시면은 금생수의 기운에 올라타서 돈이 물처럼 쏟아져 나가요. 대신 지금 가지고 계신 걸 단단히 잡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고민 끝에 큰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초에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서 비슷한 업종 하시는 분이 큰 돈 넣고 확장했다가 망했다고 자기는 선생님 말씀대로 안 해서 다행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올해 63년생한테 큰 돈을 넣는 건 물에 돈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생수니까 금이 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고체가 액체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올해 돈은 아예 안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반전이에요. 올해 63년생한테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까 건강 이야기하면서 파사리 관계를 재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대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새로 만나는 인연 중에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금박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혼자서는 빛을 못 내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빛을 내는 금이에요. 올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돈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특히 8월 중순 사이에 들어오는 인연에 집중하세요. 8월의 기운 속에 숨겨진 싹과 개수의 기운이 반응하거든요. 같은 결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일거리를 연결해 주거나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내가 미처 몰랐던 길을 보여주는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귀를 열어보세요. 바로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고 하루 지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는 이 습관이 올해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시기별로 좀 더 세밀하게 봐드릴게요.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초수는 묘목의 기운이 힘을 받는 구간이라 몸도 가볍고 마음도 들뜰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지갑이 열려요. 평소에 안 하던 쇼핑을 하거나 사람 만나면서 통 크게 한턱 내거나 이거 다 금생수의 작용이에요. 기분 좋을 때 돈이 물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8월 초순에는 지갑을 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여세요. 8월 중순 11일에서 20일 사이 이 올해 8월의 황금기예요. 사람 복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이에요. 이 시기에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세요. 별거 아닌 자리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하반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8월 하수는 솔직히 까다로워요. 21일 넘어가면 파살의 기운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감정이 울컥 올라오고 괜히 사소한 일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한테 그래요. 바깥에서는 꼭 참고 있다가 집에 오면 터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63년생 분들이 올해 유독 그래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파살의 균열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먼저 나타나거든요. 8월 하순에는 의식적으로 가족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밥 맛있다. 이런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파살의 금을 메워주는 금가루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8월 이후가 중요해요. 상반기를 잘 버티고 넘기신 분들은 하반기에 확실히 기회가 와요. 문서운이 들어오고 이동이나 변화의 기운도 생겨요. 올해 하반기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쪽 방향은 피하세요. 올해 삼살 방향이 서쪽이거든요. 동쪽이나 남쪽 방향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내년이면 삼재가 빠져나가는 날 삼재예요. 내년부터 운기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 도약대 위에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도약대 위에서 뭘 해야 하느냐?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낮게 웅크릴수록 높이 뛰어오를 수 있잖아요. 올해가 바로 무릎을 굽히는 해예요. 여기서 제 경험에서 나온 해석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보통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삼재를 그냥 안 좋은 3년이라고만 봐요. 저는 다르게 봐요. 삼재는 하늘이 내리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기한이 있잖아요. 올해가 지나면 끝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뭐가 남느냐?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내공이 남아요. 63년생 분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게 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떨어지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물 관리의 답을 정리해 드릴게요. 큰 투자하지 마세요. 새 사업 버리지 마세요. 급한 마음에 사금융 쓰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도 각별히 조심하세요. 금생수의 기운에 급한 마음이 더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이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갑자기 좋은 이야기를 들고 오면 은행이든 관공서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올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로 뛰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올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최고의 갑옷이에요. 필수 실천 지침 및 마무리자. 여기까지가 돈과 사람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올해 63년생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실천법이 남아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다 공중에 뜨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63년생 토끼띠 분들이 올해 반드시 하셔야 할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전부 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 보시죠? 올해는 그거 바꾸셔야 해요. 눈 뜨면 따뜻한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거기에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두세 알 넣어서 끓인 물이면 더 좋아요. 수기운이 퇴과해 찬 기운이 몸 안에 고여 있거든요. 밤새 가라앉아 있던 그 찬 기운을 아침에 따뜻한 물로 풀어주는 거예요. 한 잔 드시고 나서 창문을 여세요. 동쪽 창문이면 최고예요. 동쪽은 목의 기운이 있는 방이라 여러분 묘목의 에너지를 바로 채워줘요. 아침 공기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매달 셋째 주의 사람을 만나세요. 왜 셋째 주냐고요? 매달 중순 이후가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예요. 여러분과 기운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오래된 친구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거기서 딱 한 사람한테만 안부 한 줄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줄이 인연의 물을 트는 열쇠예요. 금박금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빛이 나는 금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거울 앞에서야 내 모습이 보이듯이 사람을 만나야 내 가치가 보여요.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으면 파살의 균열만 깊어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에요. 셋째, 공간을 정리하세요. 집에서 동쪽이나 남쪽에 해당하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해 뜨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쪽에 묵은 짐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안 쓰는 물건, 먼지 쌓인 상자, 오래된 옷가지, 이런 거 치워주는 것만으로 기운이 달라져요. 풍수에서는 동쪽이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이에요.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힘을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치우고 닦고 환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초록 화분 하나 놓으세요. 노란색 소품도 하나 두시면 좋아요. 노란색은 토에 안정감을 주는 색이라 넘치는 수기운의 균형을 잡아줘요. 풍수라는 게 미신이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내 사주에 맞게 조율하는 거예요. 넷째, 한 달에 한 번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10분이면 돼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 감고 숨만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리듬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이 10분의 고요한 시간이 흐려진 물을 맑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나한테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인드 슬로건을 정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걸 핸드폰 배경화면에 써두시든 거울에 붙여두시든 어디든 좋아요. 매일 한 번씩 눈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올해 63년생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급하게 달리는 거고 하나는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급하면 금생수의 물살에 쓸려가고 멈추면 파살의 균열이 깊어져요. 둘 다 안 돼요. 천천히 가되 멈추지는 마세요. 속도를 낮추는 건 후퇴가 아니에요. 방향을 정확히 잡기 위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면 올해 충분해요.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것을 매일 하는 사람이 큰 것을 이겨요. 63년생 토끼띠 분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파살이니 금생순이 수태관이 좀 겁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금간 그릇은 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가루로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이 되어요. 올해가 바로 그 금가루를 붙이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번 파도 넘으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내년이면 삼재가 풀려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우주의 신비로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길목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3년생 토끼띠 인연님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우주가 빚어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황금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병원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천천히